유가가 다시 내려가고 미 증시에서 반도체가 반등을 하면서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코스닥 액티브 ETF 출범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날이기도 했는데요. 아직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시장의 다음 전략 뭐가 좋을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정말 예상치도 않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올려줘가지고 좀 기분이 또 좋은 날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액티브 ETF 출시 날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패시브 자금으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유가 하락이라든지 전쟁을 좀 조기에 종결할 수가 있을 거라는 좀 기대감도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제는 좀 도는 얘기가 모스타바에 대한 좀 사망설이라든지 부상설이라든지 이런 얘기까지 계속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한 해소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는 좀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다시 한번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시장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부 다 반영이 된 바닥 구간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돌려 세우기 시작을 할 때 주도 섹터는 어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좀 포인트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은 여전히 기회는 많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로 차별화가 진행이 된다면 주도 섹터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그걸 저희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리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12월에 소개해 주셨던 헥토파이낸셜이 상장 이래 오늘 최고가를 썼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올리나 싶을 정도로 정부에서도 좀 계속해서 정책을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거의 뭐 맥시멈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 번만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제 사상 최고에 대한 기록을 세웠는데 전에 39,000원을 형성했던 이 구간을 돌파하는데 6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좀 기다리고 있었던 응축된 힘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위에 있는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고 해당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대부분이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막힘없이 더 올라갈 수가 있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방으로 3차 목표가 45,000원까지도 가능하다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추세가 단기적으로 쉰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조정 구간이 올 수가 있다 보니까 익절가 라인은 35,000원대 이탈한 경우에는 수익을 좀 챙기면서 리스크는 줄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소개해 주셨던 로보티즈 보니까 이제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ETF에 편입이 된 종목이더라고요. 지금 뭐 어제 키워드, 테마, 종목, 삼박자가 다 맞아떨어졌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제의 전략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맞지 그러니까요. 않았나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 액티브 ETF도 포함이 되는데 또 타임 ETF에도 포함이 돼가지고 중복으로 좀 액티브에 대한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만들어지면서 어제도 넥스트레이드를 좀 바로 활용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그게 또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앞으로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액티브 ETF에 대한 좀 액티브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발성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우상향이 가능할 거라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액티브에 대한 포지션을 본다라고 하면은 로봇주들도 굉장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바이오도 마찬가지지만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만큼 여기서 단발성이 아니라 저는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재돌파도 가능하다 보고 있어서 여전히 좀 홀딩에 대한 의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럼 테마와 종목을 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내일 시장을 볼까요? 사실 이번 주가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이었고 이제 저번 주부터 이 변동성에 대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이런 구간을 잘 버틴 만큼 여기에 대한 좀 수혜나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좀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낙폭과대 종목을 한번 체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기업의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로 좀 과하게 빠진 테마를 우리는 좀 눈여겨보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실적은 너무나 좋은데 이제 대외적인 변수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가격 조정이 만들어지면은 항상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기회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회라고 좀 판단이 돼서 그런 수혜주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해당하는 첫 번째 테마 무엇일까요? 뭐 첫 번째 테마로는 사실 멀티플은 탄탄한데 가격 조정이 만들어진 건 당연히 대표적으로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기회 한번 체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급락 후 반등이 나올 때 반도체 쪽으로 강한 수급이 붙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 이슈는 뭘 봐야 될까요? 최근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기사나 언론 보도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이란전에 대한 반도체의 다운 사이클의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는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안 팔리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 다운 사이클이 좀 길게 갔었던 이력이 있었는데 그때와는 다를 것이다. 이제 그만큼 견고하게 실적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다라고 좀 얘기가 많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에 대한 발언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들이 좀 힘을 빠르게 확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감 형성이 되고 지정학적인 요소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믿을 건 실적이다. 이 부분이 시장에서 계속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실적에 대한 멀티플이 크게 확산하고 있는 반도체주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업황 슈퍼사이클이라는 점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장점으로는 뭘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이 여전히 HBM에 대한 견고한 수요 사이클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실적이 앞으로 좀 커다란 모멘텀이 커질 수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탄탄한 사이클이 여전히 지속될 거라는 게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무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과도한 하락으로 여전히 이 여파가 남아있는 구간에 대한 종목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좀 빠르게 급등이 나왔는데 그 외에도 피해를 받고 여전히 회복이 필요한 종목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까지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좋은 종목인데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종목을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하면은 AI 산업이 타격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했거든요. 단점으로 뭘 유념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일단 유가가 상승을 하면 유가를 정제하면서 나오는 뭐 특수가스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가격도 같이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네. 전력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도 커질 수가 있고 수익성에 대한 문제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완전하게 풀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가격에 대한 변동성, 수급에 대한 불안정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지금에 대한 리스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업황에 대한 피크아웃의 우려감도 우리는 언제든지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잘 팔리고 있지만 생산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리스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다운 사이클이 좀 더 길게 갈 수 있는 업황이 또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영원한 사이클은 없다라는 점도 참고하고 항상 리스크 관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장 급락 속에서 낙폭이 과했던 첫 번째 테마로 반도체를 꼽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뭘까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실적은 탄탄한데 계속해서 가격 조정이 만들어진 건 여전히 기회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또 증권주가 실적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회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못지않게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대표적인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이슈 확인해 볼까요? 사실은 지금 이번 이슈를 보시게 되면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는데 네. 주가에 대한 상승이나 하락을 무관하고 사실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다라고 하면은 증권사들에 대한 실적은 오히려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에 대한 급등이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증권주에 대한 좀 실적 기대감이 다시 한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한증권에서는 증권주에 대한 펀더멘탈은 탄탄하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증권주는 여전히 좀 견고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 끌고 가고 있는 만큼 여기에 가격 조정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펀더멘탈이 탄탄한 종목은 여전히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적과 더불어서 장점으로 볼 만한 요인 뭐가 있나요? 저는 사실 이제 한동안에는 이 변동성이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가장 빠르게 1차원적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는 증권주들이 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입니다. 그래서 고객 예탁금도 이제 130조를 육박하는 구간에서 이제 한 129조 여기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액티브 ETF에 대한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더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거래 수수료에 대한 실적도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주환원에 대한 정책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 방어 쪽으로는 좀 증권주를 선택하는 그 흐름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에도 좀 안전하게 바라볼 수가 있고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메리트가 크게 이어지고 있는 증권주에 대한 매력 포인트가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게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모멘텀 장점 많은 건 알겠어요. 하지만 증권 테마를 우리가 시장의 주도 테마로 볼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은 드는데
단점으로는 뭐가 있나요? 맞습니다. 이게 주도 섹터라고 보기엔 사실 애매하긴 해서 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사이클 때문에 좀 강한 치세를 보여주긴 했는데 사실 재료가 거의 다 나왔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반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증시를 이끌고 갈 만한 이제 섹터라고 보기에는 약간은 좀 부족한 구간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주도 섹터랑 비교했을 때 변동성이 좀 저조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증시가 추세가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피크아웃이 좀 빠르게 올 수가 있다라는 점도 현재 공의 단점이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이어서 증권 테마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내일을 위해서 한 테마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가볼까요? 사실 증권주로도 제가 좀 많은 수익을 보여드리기도 했고 많은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그럼에도 저는 이번에는 사이클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반도체를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를 선택해 주셨고요. 그 안에서 볼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중에서도 다시 한번 코스닥에 대한 모멘텀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반도체 소부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마이크론을 꼽으신 이유가 있나요? 워낙 이제 탄탄한 실적에 대한 멀티플을 가져갈 수가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TSV에 대한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하나마이크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HBM은 계속 적층을 쌓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적층 속에서 미세한 구멍을 낸 다음에 이걸 연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효율이라든지 전기 효율이랑 사용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TSV에 대한 기술은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HB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에 대한 수주는 당연히 늘어날 수가 있고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파이프라인만 본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실적을 끌고 갈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하나마이크론은 현재가로 넥스트레이드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저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도 돌파 가능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4만 원, 그리고 손절가 라인 추세 이탈하는 3만 원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트 트레이드 종목은 아니라고 합니다. 내일 정교장에서 여러분들 매매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급락 속에서도 얼마나 잘 버티느냐, 시장이 반등할 때 얼마나 빠르게 회복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지금의 종목 선정 팁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 밴드 찾아가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은 오늘 액티브 ETF가 나왔는데 ABL 바이오는 왜 안 가는가, 이게 좀 속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녹화 방송 올려놨으니까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신 다음에 ABL 바이오에 대한 향후 전망 궁금하신 분들은 꼭 오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결 내일의 테마였습니다. 고맙습니다.